일단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 거라서 교재 먼저 피시고, 우리 교재에서 그때 못당한 거를 다 해봅시다. 마무리 합시다. 그래서 교재는 몇 페이지니? (177쪽에) 119번까지 그때 했었죠. 그치? 그래서 그 뒤부터 같이 또 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 뒤에 안 했죠?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G 다시 125번으로 와보세요. 그럼 바로 같이 합시다. G 다시 125번. 자, 보니까 바로 해야 되죠? 봐봐요.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실수에다 밑줄 쳐놔요. 그런 말들이 안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잖아, 풀기 전까지. 그래서 수의 조건 나오면 무조건 체크해놓고, P라는 조건이 지금 뭐냐면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2와 X 더하기 3이래. 그게 0 된다 이거고요. 마이너스네요. 그 다음에 Q가 뭐야? Q 조건은 X제곱에 더하기 KX 더하기 K-1은 제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돼달래. 얘들아, 필요 조건이 되려면은 어떤 명제가 참되라는 거야?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래요. 그럼 어떤 명제가 참이 돼야 돼? Q이면 P이다. 이게 참이 돼야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Q이면 P이다. 이거 참되라는 소리야. 그럼 얘가 참이 되려면 일단 조건들을 알아봐야죠. P부터 보니까 너희는 이걸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 거야? 조건을 쓸 때 X는 마이너스 1, 또 누구 있어? 마이너스 2, 3 을 뭐로 연결해야 돼요? 또는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니까 이런 거 체크 잘 해놔야 돼. 또는으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뭐가 돼버려?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은데 되거든요. K 빼기 1이랑 1로 해주면 풀 K를 만들 거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다도 플러스 붙여주면은 인수분해 돼, 안 돼? 되겠지. 그래서 해보니까 얘는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K-1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0이다. 그럼 너희는 또 이거 보고서 뭐라고 대답하니?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 K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쓰겠죠. 괜찮아? 근데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관계를 만족하라는 거는 이렇게 포함되란 소리야. 즉 이 녀석 있죠. 이 녀석은 이 중에 누구에 해당해야 돼? 미안합니다. 쟤네 중에 해당해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말이 잘못했어. 그래서 얘가 되거나 얘가 되거나 얘가 되면 돼요. 마이너스 1이 돼도 되겠니 안 되겠니? 되는 거야. 중근 나오면 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2여도 되고 3이어도 된다. 저 안에서만 놀자 이거야. 다른 게 나와버리면 포함관계를 만족 안 하겠죠. 그럼 K값이 누구 나오니? 일단 뭐 얘였다고 치면은 2도 나오고, 그 다음 3인가요? 그 다음 마이너스 2인가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겠죠. 해달라는 게 뭐야? 모든 K의 곱이래요. 싹 곱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별거 없죠?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해봐요. 26번 126번. 자, 할게요. 이제 시간을 계속 줄 수는 없어서 해보자. 일단은 보니까 문제 보니까 조건 PQ 나와 있고 둘 다 2차 부등식이에요. 자, 그랬을 때 박스에 나온 두 문장이 모두 참이 되도록 해달래. 그러한 정수 AB의 순서쌍이 몇 개냐라는 건데, 일단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이다라는 그 말이 참이 되어 달래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라는 소리야. 별거 없지? 그럼 그냥 우리 고1 때 했던 거, 1학기 때 했던 거. 얘 어디로 볼록한 함수야? 아래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한 그 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위치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접하거나 뭐 해도 돼? 안 만나도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판별식으로 갈 거고,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야 접한 거랑 안 만나는 걸 동시에 말을 해주겠지. 알겠니? 자, 얘부터 한번 가보자. 그럼 판별식 가보니까 반공식 갈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라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 a 범위는 뭐랑 뭐 사이야? 1과 마이너스 1 사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어요? 현서 집에 마플 있지? 자, 뭐였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로 갑시다.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어디 갔어?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래요. 그 말이 요거였죠. 요거 참되라. 그러면은 집합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럼 Q의 여집합이 지금 뭐냐면 이거의 반대니까 이렇게 부등호 방향 바꿔버리면 돼요.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조건이 위에 있는 조건을 뭐 하면 돼? 포함해버리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들아, 이 문제가 너네가 이걸 해석을 못하면 못 푸는 건데, 문제에서 지금 이 두 개가 뭐 하라 그랬어? 이 두 문장이 모두 참이 되라 그랬지. 이해돼요? 그럼 일단 얘는 무조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상태인 거 이해돼? 방금 했잖아요. 이해됐어? 그럼 너네는 얘의 진리집합을 뭐라고 쓸 수 있어? 모든 실수가 된 거예요 지금. 자, 다시 잘 봐요. 이 문제가 만약에 윗줄 없고 얘만 나오면 못 풀어요. 얘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 못 풀어. 근데 지금 첫 번째 문장도 참이 되라고 했죠? 그럼 얘가 참이 됐다는 거는 이 조건은 만족시키는 x가 뭐로 나온다는 거야? 모든 실수로 다 나오라는 거야.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모든 실수가 되라고 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얘의 진리집합이 뭐예요? 모든 실수입니다. 그럼 얘들아, 모든 실수를 포함하는 집합이면 얘도 뭐가 될 수밖에 없겠니? 얘도 모든 실수인 거야. 결론이 뭐냐면 이 두 번째 Q라는 조건도요 항상 성립하라는 소리예요. Q의 여집합이구나. 부정도 항상 성립해라. 알겠어? 그럼 이번에는 얘를 또 그려봐. 그럼 또 아래로 보러 가니까 위에랑 똑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이 나올 거고, 이 중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큰 건 누구예요? 마지막 거밖에 안 되지. 이건 닿는 거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왜? 등호가 없어서 그래. 알겠지? 그래서 이 녀석만 되는 거야. 그럼 이 두 번째 거 Q한테는 뭘 적용해야 되냐면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요? 작은 것만 됩니다. 같은 게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가보자. 제도 반공식 하자.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뭐죠? AC 하면 9죠? 그게 0보다 작다. 그럼 여기서 B는 누구랑 누구 사이야? 마3과 3 사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 안에 정수 몇 개 있니? 5개 있죠? 손가락으로 세면 안 돼요. 얘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럼 A, B로 나오는 순서쌍은 총 몇 개인 거야? 15개가 되겠지. A가 마이너스 1일 때 B가 5개 가능하고, A가 0일 때도 B가 5개 가능하고, A가 1일 때도 B가 5개 가능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총 15개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해서 두 번째 줄 해결하는 게 필요한 문제예요. 이해됐어요? 집에 가서 꼭 다시 하세요. 자, 다 됐으면 넘어갑시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필충 나오는데, 얘들아, 그 유형 16번은 그냥 너네가 해도 될 것 같아.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스스로 하시고, 우리는 다음 유형에서 좀 몇 개를 해보자. 거기 G-137번으로 와볼래요? 자, 이건 바로 같이 할게요.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가 지금 뭐냐? 절대값에 x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그게 a보다 작거나 같대.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은 2x의 제곱 마 x 마이너스 6이래.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랬을 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해달래. 그럼 어떤 명제가 참되라는 거니? 그쵸, Q이면 P이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Q가요, 이 P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일단 둘 다 풀어봐야 되니까 인수분해 좀 합시다. 얘는 2랑 1 들어가고 얘는 2랑 3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4에다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냥 바로 가자. 이거 사이범위 나오는 거 다 알죠? 그래서 누구랑 누구 사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과 2 사이가 되겠다. 그죠? 별거 없죠 이거는? 그 다음에 얘 뭐야? 이거 기억나? 어떻게 했는지? 얘들아? 절대값 들어간 거 일단 그냥 쓰시고요. A를 기준으로 지금 얘도 아짜 붙이면 사이범위 되거든? 그래서 A랑 마이너스 A 사이가 되겠다. 이해돼? A의 부호에 대한 얘기가 있나요? 양수 A라고 하니까 이렇게 바로 갈 수 있고. 그러면 이거 다 2분의 3씩 더해봐. 그럼 2분의 3 빼기 A랑 2분의 3 더하기 A가 되겠지. 괜찮아?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이제 요거 만족시키게 수직선 그려. 그 다음에 표시하세요. 항상 확실한 거 먼저 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얘가 지금 누구냐면 Q가 된 거야. 그럼 걔를 P가 뭐 해야 돼? 범준아. 둘러싸야겠죠. 알겠어요? 둘러싸려면 요 녀석이 이 바깥 부분에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에서 A 뺀 거, 여기는 2분의 3에서 A를 더한 거. 그래서 다 등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요게 P다. 괜찮아? 그럼 이제 범위 써보자. 어떻게 돼야 돼? 범위가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돼야겠죠. 맞아요? 등호 돼요? 안 돼요? 등호 되죠? 왜 돼요? 요 녀석이 여기로 와도 포항관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여기도 마찬가지고. 알겠지? 그래서 등호가 괜찮다. 그래서 풀어주면 돼요. A 넘겨. 얘도 넘겨. 3이죠. 여기서는 넘기세요.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야? 그럼 따로 쓰자.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A는 누구보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겠지. 공통범위 쓴 거야. 그래서 하라는 게 뭐예요? 최소값 3이다. 별거 없지?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뒤에 나오는 애들도 별로 그렇게 막 안 어려워. 그냥 너네가 해. 알겠지? 하나만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요거 이제 많이 어려워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부등식 얘기라서 개념 프린트 오늘 주는 거 펴보세요. 자, 그래서 거기 나온 게 이제 절대 부등식인데 여기서 절대 부등식에서의 절대의 뜻이 뭐였냐면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항상 성립한다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래서 절대 부등식이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절대 부등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등식의 성질들이 중요한데 그건 아직 안 나와서 밑에 예시를 볼게요. 자, 예시에 1번 봐봐. 거기 나와 있는 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는 내가 물결 표시 좀 할게요. x제곱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 라는 이 말 있죠. 이게 절대 부등식인가요? 맞아요? 틀려요? 항상 성립하냐고 묻는 거거든? 성립하죠. 왜? 실수는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 뭐가 있어요? 제곱을 하면 항상 0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써놔. 왜냐면 이번 단원에서 요걸 되게 많이 써요. 방학 때 기억나나? 저 되게 많이 썼던 거. 그럼 봐봐요. 여기서도 똑같아. x가 실수라는데 그 실수를 먼저 뭐 했냐면 제곱을 해놨대. 그럼 당연히 앞에 있는 게 일단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걔한테 얼마를 더했대? 1을 더했대요. 그럼 지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가 1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얘네는 1보다 더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럼 0보다 크다는 말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절대 부등식 된 거야. x에 누굴 넣어도 성립해요, 저 부등식은. 알겠죠? 그리고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제일 타이트한 범위죠. 맞아? 근데 이 우변에는 0이 와도 되고 뭐 마이너스 3이 와도 되고 누가 오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 부등식을 무조건 저 최대한 타이트하게 만들 필요 없어. 알겠죠? 이렇게 널널하게 만들어놔도 돼요. 알겠지? 그래도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대신 우리가 부등식의 해를 찾아야 돼. 그럴 때는 당연히 그 최대한 이렇게 붙여서 범위를 구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예시로 갑시다. 자, 두 번째 예시는 보니까 또 임의의 실수, 거기다 밑줄 좀 쳐놔요. 임의의 실수 AB. 그거랑 같은 말이 그냥 모든 실수 AB라는 말이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것도 절대 부등식이 되냐 이거야. 이것도 되죠. 맞아요? 이거 왜 되죠 이거? 기억나니?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단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야. 그래서 너네가 완전 제곱식을 계속 찾아야 돼. 완전 제곱식 찾아볼래 여기서? A 제곱에다가 더하기, A B에다가 더하기. 뒤에 뭐 들어가야 돼? 4분의 B제곱 들어가야 완전 제곱식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원래 B제곱이었으니까 그거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면 돼. 뭔지 알겠어? 그럼 잘 봐봐. 요만큼 앞에 세 놈이 A 플러스 뭐해? 2분의 B죠. 그거의 전체 뭐예요? 제곱이고 더하기 4분의 3의 B제곱이 되겠다. 이게 0보다 뭐 한 거야? 크거나 같은 거죠. 왜 크거나 같아요? 자, 얘 실수인가요? 실수죠? 맞아요? 제곱했어. 얘 실수인가요? 실수지? 제곱했지? 0보다 크거나 같은 놈들끼리 뭐 했니 지금? 더했거든? 그럼 당연히 0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이것도 절대부등식이다. 괜찮아? 별거 없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다 밑에다 적어놓기만 해요. 마지막 것도 해봐.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마지막 거. 세 번째. 거기 나오는 게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인데 지금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있거든? 일단 맞으니까 써놓은 거고요.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면 앞에다가 뭐 붙여? 2분의 1 써주고 요 안에서 다 몇 배씩 들어가요? 2배씩 싹 들어가는 거 기억나요? 그래서 A제곱 B제곱 그리고 2배 마이너스 2배 AB 걔네를 묶어주면 뭐가 돼? A 빼기 B의 완전 제곱 나왔었던 거고 기억나지 이거? 더하기 B 빼기 C의 또 완전 제곱이 나왔었던 거고 C 빼기 A의 완전 제곱이다 해서 요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 A, B, C 실수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걔네끼리 더했으니까 당연히 전체도 뭐 하겠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 아니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갑시다. 이제 두 실수 또는 두 식의 대소 관계 판별법이래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뭐 요거는 누구나 아니까 차래 차. 차는 뺀 다음 누구랑 비교하는 거냐면 0과 비교를 해야죠. 0하고 비교를 해서 만약 0보다 크면 누가 더 큰 거야? 앞에 거랑 뒤에 거에서? 당연히 앞에 게 크겠죠. 0보다 작으면 뒤에 게 클 거고 같으면 같은 거고. 알겠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건 두 번째거든? 두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제곱의 차예요. 제곱의 차. 걔도 마찬가지로 누구랑 비교하래? 0과 비교를 해달래. 근데 그 옆에 있는 말이 중요한 말이야. 단 뭐라 돼 있어? 양수일 때. 양수에다 동그라미 좀 쳐놔요. 양수가 아니면 제발 쓰지 마세요. 알겠니? 그럼 이럴 때도 쓰면 될까 안 될까? 예를 들어서 뭐 딱히 근데 이게 그게 없네. 근데 예시를 못 만들겠어요. 어쨌든 문자로 나왔을 때 알겠지? 문자로 나왔을 때도 절대로 제곱하면 되는데 안 돼. 걔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해도 되는데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왜 제곱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랑 3 있다고 쳐봐. 누가 더 크냐면 3이 더 크지?
제곱하면 누가 더 커요? 여전히 3이 더 크죠? 이런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마3이랑 1이라고 비교해봐. 얘네 둘은 누가 더 커? 1이 더 큰 수죠. 근데 제곱하면 누가 더 커져요? 마3이 더 커지죠.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부호를 모르면 양변 제곱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알겠지?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곱의 차는 좀, 이거는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것도 맞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그냥 너희가 수학을 할 때 더 중요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눗셈이죠. 나누기라 했느니 나눗셈. 나눗셈은 누구랑 비교해요? 나눠서 1과 비교를 해야 돼. 1과 비교한다. 그래서 1보다 크면 분자가 더 큰 거고, 1보다 작으면 분모가 더 큰 거고, 같으면 같은 거고. 알겠죠? 단 얘도 뭐일 때만 하래? 양수일 때만 하래. 양수가 아니면 부등호 방향이 지 맘대로 바뀌어요. 알겠지? 그래서 조심하자. 넘어갑시다. 나눌 일은 거의 없을 거야, 너네가. 아이고야. 그 다음에 산술, 기하, 코시. 이거 기억나니? 했던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잘 공부를 해놓읍시다. 왜냐면 나중에 그 유리함수, 무리함수 가서도 이런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중요하니까 이제 까먹으면 안 돼. 그냥 간단하게 쓸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대한 얘기인데, 뭐 이름이 이렇게 붙은 이유는, 산술평균이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하는 평균 있죠? 싹 더해서 뭐 하는 거? 나누는 거, 개수로 나누는 거. 그게 산술평균이야. 기하평균은 도형에서의 넓이에 대한 얘기인데 그건 교육과정에서 안 나와요. 기하평균이 뭔지에 대해서 몰라도 돼. 알겠지? 그냥 우리는 이름이 이렇구나 정도로 넘어가면 되고, 거기서 양수 AB에 대하여 부등식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거를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지? 우리의 초점은 저거야. 그냥 부등식이야. 그리고 괄호 열고 단 등호는 A랑 B가 같을 때, 요거일 때 성립한다. 거의 다 써 있으니까 이제 증명을 해볼게. 쓸 시간 줄 테니까 한번 봐봐요.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은 A 더하기 B가 얘 넘어가면은 요거다를 증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증명이 요거야. 아까 배웠던 거거든. 우리가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내가 물어보면 이거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그냥 빼는 걸로 합시다. 1번. 봐봐, 칠판 다 봐봐. 뺄게요. 어떻게 뺄 거냐면은 그냥 얘에서 얘 빼. 그러면 A 더하기 B에서 누구 빼면 돼? 2배 루트 AB 빼면 돼. 근데 여기서 살짝 내가 모양을 좀 바꿀 건데 잘 봐봐. 너네 이거는 알죠? 루트 A를 제곱한 거랑 루트의 A 제곱이랑, 자, 얘 결과랑 얘 결과가 각각 뭔지 아니?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야, 위에 건 뭐야? 위에 거 뭐예요? 아래 건 뭐고? 위에 거 뭐예요? 그냥 A. 이 밑에 거는요? 다 알고 있네요? 절대값 A죠? 여기 그냥 A. 알겠어? 까먹지 마세요. 옆에다 조그만 데다 써놔. 그냥 너무 중요하니까 까먹지 마. 루트 밖에서 제곱을 하면 얘들아 그냥 그대로 나오면 돼요. 알겠죠? 요게 음수건 양수건 그냥 나오면 돼. 알겠지? 근데 안에서 제곱이 돼 있으면은 무조건 절대값을 씌워주세요. 알겠지?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요 A는요 그냥 루트 A라는 녀석을 제곱한 거랑 같겠지. 요거 한 거야. 요거 얘를 요렇게 바꾼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B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써도 괜찮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를 우리 복소수 배울 때 이것도 했었거든? 너네 이거 기억나? 루트 A랑 루트 B랑 곱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가 언제였죠? 둘 다 음수일 때야. 그 외에는 안 나오는 거였지. 근데 지금 문제 전제가 뭐예요? 양수 A, B죠. 그럼 얘네는 쪼갤 때 마이너스가 바깥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오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를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부호 안 바뀌고. 그래서 마이너스 2배에 내가 뭐 할 거냐면 저거를 쪼갤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 뭐처럼 보여? 완전 제곱식이 된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내가 루트 a에다가 빼기 루트 뭐 b를 전체 제곱한 걸 갖다는 거야. 근데 지금 a, b가 전제가 뭐였어요? 양수였지. 그럼 얘 실수야 허수야? 얘 무조건 실수죠. 양수 들어가면 그냥 실수잖아. 얘도 뭐예요? 얘도 실수야.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실수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있는 거 전체가 뭐야? 실수인 거야. 그럼 그 실수를 제곱했네. 그럼 당연히 0보다 뭐 하겠니?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증명하면 되고, 그러면 이 등호 성립할 때가 언제냐는 거야. 이거 언제 성립하겠니? 등호. 제곱한 게 0 된다는 거는 안에 있는 게 뭐일 때 말하는 거야? 0 될 때. 그래서 지금 이 등호는요, 루트 a랑 루트 b랑 같으면 되는 거야. 즉 a랑 b가 뭐 할 때? 똑같을 때. 이거일 때 성립한다. 알겠어요? 이게 산술기하입니다. 외우셔야 돼. 자, 이제 적어놓으세요. 거기다가. 뭐 별거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얘들아, 뭐 옛날에도 했던 얘기긴 해요. 일단 등호가 성립할 때는 이렇게 외워두는 게 좋거든. 더해지는 두 대상이 같을 때야. 알겠죠? 그냥 A, B가 같을 때 이렇게 외워두면은 문제 풀다가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요. 분명히. 그래서 무조건 더해지는 두 대상이 뭐 할 때? 같을 때. 알겠지? 그렇게 외워두고, 예를 들어 내가 이거 예시 한번 보여줄게. 자, 이런 게 있다 쳐봐요. 그리고 x는 양수라는 조건 붙여볼게. 그럼 산술기하에 의하면 얘는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범위 구할 수 있겠니? 일단 써.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그대로 하면 돼. 왜냐면 매번 할 때마다 이거 증명할 필요 없어요. 미리 증명해 놓은 거니까 앞으로는 얘는 그냥 무조건 성립한다 라고 쓰면 되는 거야. 알겠어? 언제? 뭐만 있으면? A, B가 양수라는 말만 있으면 무조건 써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 2배 루트 쓰고, 얘네 더해지는 두 개 뭐 하면 돼? 곱해버리면 돼요. 곱하면 얼마 나와? 4잖아. 얼마야 그러면 이거? 4죠. 그래서 이 녀석은 4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의 x는 언제일까요? 얼마일까요? 얼마야? 2야. 왜 2야? 둘이 같을 때라 그랬지? 누가? 더해지는 두 대상이 같을 때라고. 그러면 얘랑 얘랑 같을 때를 해볼 건데 이거 등호 두어서 풀면 되겠지? 넘기면 x제곱은 얼마가 돼? 4가 나와요. 그래서 x는 풀마인데 양수니까 2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방학 때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얘들아 생각해봐. 이 등호가 성립했을 때는 이 4가 됐을 때니까, 맞아요? 그럼 얘네가 같을 때라며. 그럼 한 녀석이 얼마 가져가면 돼? 반 가져가면 돼요. 이 4의 반. 얼마야 그러면? 2겠지 뭐. 그냥 x 그냥 바로 얼마? 2. 물어보면 이거 방금 내가 했던 이거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한 녀석이 반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말인지 알겠지? 그래야 빨라져요. 됐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럼 내가 이렇게도 물어볼게. 뭐로 만들어볼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이거의 최소값 한번 찾아보세요. x는 양수라고 합시다. 빨리 지금 해봐.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그냥 얘라고 써놓고 적어놓고 한번 최소값을 구해봐봐. 다 해보았니? 자, 볼까요? 요거 산술기하 적용하면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2죠. 맞아요? 얘는요? 2배에 곱하면 얼마 나오지? 16이니까 4죠. 그럼 8 나오니? 그럼 전체 최소가 얼마인 거야? 10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아? 뭐 이랬으면 안 풀었겠죠 이렇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렸죠 이게? 자, 틀린 이유 맞추면은 잘 알겠어 모르겠어. 틀린 이유 맞추면 내가 뭐 보내줄게.
맛있는 거 보내줄게. 맛있는 거. 이게 왜 틀렸냐면 얘는 언제 최소가 돼요? x가 얼마일 때야? 1일 때지. 이거는 x가 1일 때 최소가 되는 시기인 거야. 얘는요? 이거 8이니까 얘가 얼마 가져가면 돼? 4 가져가면 되지. 그럼 2x제곱이 4라는 거는 x제곱이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지. x는 얼마겠어? 루트 2겠죠. 음수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최소가 될 땐 얘가 최소가 안 돼요. 얘가 최소가 됐을 때는 얘가 최소가 안 돼. 그러니까 둘이 최소가 되는 때가 다른 거야. 시점이 달라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니? 그래서 너네가 이런 식으로 뭐 두 가지가 나왔을 때 그냥 보이는 대로 풀어버리면은 틀릴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뭐 어차피 오늘 풀 거니까 요거는 좀 이따가 어떻게 푸는지 알려줄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코시로 갑시다. 코시 슈바르츠. 자, 네 번째. 그냥 대충 쓸게. 코시 슈바르츠인데 일단은 거기에 조건 중에 a, b, x, y가 실수라는 거 있잖아. 맨 첫 번째 나온 거. 거기다가 좀 밑줄 좀 쳐놔요. 실수 a, b, x, y.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 써야죠. 거기 나온 게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걔네가 ax 더하기 by의 완전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게 무조건 성립한대요. 얘들아 이거 어떻게 증명했는지 기억나? 기억나요? 안 나요? 잘 봐봐. 마찬가지야. 두 개 대소 비교하고 싶어. 뭐 할래? 뺍시다 또. 알겠어요? 빼보면 그냥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뺄 건데 얘 완전제곱 미안해. 이거 그냥 전개 좀 해볼래? 얘 전개하면은 a제곱 x제곱 되는 거 괜찮니? 다 일단 할게요. 그 다음 더하기 b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 에서 괄호 열고 얘 완전제곱 좀 해봐. 그럼 맨 앞에 거 제곱하고 맨 뒤에 거 제곱하고 두 배에 뭐가 붙어요? 더하기 두 배에 ax, by 이거 붙는 거죠. 이렇게 빼주면 돼. 그럼 똑같은 게 있거든? 똑같은 게 누구야? 이 녀석이랑 얘 똑같고요. 얘랑 얘가 똑같아요. 그럼 걔네 지워버려. 지워놓고서 정리 다시 하자. 그러면은 여기서 bx의 제곱과 더하기 여기는 ay의 제곱 그 다음 빼기 요거 써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 모양을 바꿀 건데 이거 ax, by라 돼 있지? 근데 곱셈은 얘들아 곱하는 순서 내 맘대로 바꿔도 돼 안 돼? 상관없잖아요. 바꿔버려. 어떻게? bx, ay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bx랑 ay를 강조해서 이렇게 좀 쓸게. 그럼 얘도 뭐가 된 거니? 얘도 완전제곱이야. 알겠어? 왜? 이거 누구의 완전제곱이야? bx 빼기 ay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아까 ax, by 전부 다 뭐라 그랬니? 실수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했잖아요. 그럼 실수의 또 제곱이니까 0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보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주어나 절대부등식이 되는 거다. 알겠죠? 그럼 아까랑 비슷해요. 이거 등호 언제 성립해요? 얘들아! 등호 언제 성립해 이거? 그건 또 얘 보면 되죠. 마지막 거. 마지막 보니까 요 bx랑 ay가 뭐 할 때겠니? 같을 때겠죠. 그래서 bx랑 ay가 같을 때 요거 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우기 쉽게 뭐 할 거냐면 a를 넘기고 x도 넘겨요. 그래서 a분의 b랑 x분의 y 이렇게 ax 그리고 by가 처음 짝이었잖아요. 그 순서에 맞게 a분의 b 그리고 x분의 y가 똑같을 때 그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외워두면은 안 까먹을 거야. 근데 거의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얘가 한 8, 얘가 한 2 정도로 나와요. 시험 문제. 거의 잘 안 나와 저게. 근데 나오면은 안 외워두면 못 풀어요.
그래서 그 낮은 확률 때문에 해놔야 돼. 알았죠? 그래서 자주 못 보더라도 제발 까먹지 말고 해두세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필요한 건 뭐냐? 두 개 중에 얘는 아예 안 나옵니다. 이거는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만 너희가 기억을 할 텐데 저거는 고1 때만 좀 기억해 놓자. 알았죠? 그렇게. 저것도 정리 잘 해놓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게요. 아, 그 하나만 더 적자. 하나만. 왜냐면 3개짜리가 가끔 나와가지고. 요 코씨 밑에다가 얘만 좀 적어놔요. 근데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코씨 자체가 별로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뭐 거의 볼 일 없을 겁니다. 알았죠? 근데 그냥 혹시 몰라서 하는 거니까 알아만 돼. 이렇게 되고, 단 등호는 a분의 x랑 b분의 y랑 c분의 z일 때 성립한다. 요것만 그냥 써놓으세요. 볼 일 거의 없을 텐데 혹시 몰라서.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뭐 하지? 그냥 142번으로 일단 와볼래요? 142번. 뭔데? G-142번. 박살이 났네. 뭐 안 됐죠? 142번. 봅시다. 자, 두 실수 xy에 대하여 실수에다 밑줄 좀 쳐놓을래 얘들아? 자, x랑 y가 실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라.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y 더하기 24가 있고요. 걔네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 잘 봐봐. 이거 복잡하게 가지 말고 일단 x만 관찰을 좀 해보면 얘랑 얘거든요. 걔네 모아보면은 내가 뭐 만들 것 같아? 완전 제곱식이겠지. 맞아요? 더하기 그 다음 y도 모아보면 뭐 나와요? 좀 묶을까 이렇게? 8y에다 더하기 얼마야? 16인가? 요렇게. 야, 그럼 얼마 썼어 우리 지금? 25를 썼지. 근데 원래 얼마 있었어? 24였잖아. 그럼 원래대로 맞추려면 마일 들어가야 되는 거 괜찮아?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럼 얘는 x 빼기 3의 완전 제곱이 된 거고요. y 풀 4의 완전 제곱이 된 거야. 그리고 1 넘겨버려 그냥. 이렇게 될 거야. 맞지? 얘들아, 여기 우변에 적혀있는 k 플러스 1은 과연 얼마여야 이게 성립할까요? 일단 이거 실수를 뭐 한 거야? 제곱했고 얘도 실수를 뭐 한 거예요? 제곱을 했으니까 둘 다 0보다 뭐 한 놈들? 크거나 같은 놈들. 얘네 지금 0보다 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맞아? 그럼 얘가 만약에 양수였어 봐. 얘가 3이야. 예를 들어 전체가. 내가 박스 친 거. 얘가 3이면 이거 항상 성립해 안 해? 이게 3이면 얘가 3보다 작은 순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0보다 크다는 게 보장되어 있는 거지 3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 숫자가 뭐여야 돼? 0 또는 음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양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k 플러스 1이라는 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성립해.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거는 k의 무슨 값이야? 최대지. 당연히 그냥 얘가 얼마 될 때겠어? 0 될 때가 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넘기면 k가 마일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마이너스 1이다. 너무 기본적인 내용인데 혹시라도 헷갈려 할까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43번 해볼래요? 143번 한번 해보세요.
풀었니 다? 본인이 한 게 맞는지 잘 봐야 돼요. 왜냐면 까딱하면 틀리거든? 쉬운 문제 같아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일단 얘부터 한번 가보자. 문제에서 일단 뭐라 그랬냐면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하는 거 골라달래요. 알겠지? 그럼 기억부터 가봐요. 이러면 이러니 얘들아 이거는 너희 뭐라고 해석하니? 요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맞지? 얘는 뭐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이거 괜찮아? 그럼 이거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잘 봐. 근데 이거는 굳이 뭐 이렇게 갈 필요 없겠다. 괜히 이렇게 썼다.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그냥 차라리 반례를 듭시다. 이 x가 마이너스 3이었다고 해봐. 그리고 y가 1이었다고 해볼게. 그럼 당연히 여기가 더 큰 거 보이지? 가정을 만족해요. 근데 결론 마3이 1보다 큽니까?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증명하려 했는데 그냥 반례를 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얘는 방금 전에 했던 얘랑 되게 비슷한 거야. 그럼 다 넘겨요 그냥.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1 만들게 그냥 바로. 그 다음 4y제곱인데 4y제곱에 얘도 넘어오면 마이너스 4y 얘도 1도 만들어. 근데 요 2가 넘어가 버리면 플러스 2가 되는데 여기 한번 쓰였고 여기 한번 쓰였다고 생각하면 그냥 사라지는 거지. 그럼 우변에 남는 게 없어요. 이러냐고 물은 거야. 얘 완전 제곱이니까 0보다 뭐 하겠니? 크거나 같을 거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이거 성립해요? 안 성립해요? 성립하는 거지. 니은 맞아요. 디귿! 똑같아. 얘도 전개해봐. 이렇게 될 거고 왼쪽이 더 크냐고 물었거든? 이 맞을까 틀릴까? 자 얘들아 아까랑 똑같아. 우리가 크다 작다 비교할 거면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웠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였죠? 그냥 빼는 거였지. 빼봐 이거. 빼면 뭐 나와? x끼리 사라지니까 2y제곱 되지. 그럼 얘 0보다 큰 거 맞지 않나? 이게 등호 때문에 틀린 거예요. 부족해. 알겠어? 설명이 부족한 거야. 여기 뭐가 있었으면? 등호가 있었으면 맞는 말인데 없어서 틀린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 때문에 틀리니까 조심하셔야 돼. 디귿 틀린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풀이가 되게 디테일해져야 돼요. 막 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에는 아마 리을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 이거 맞아 틀려? 이거 왜 틀려? 이게 여기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내 기억에 없던 것 같거든? 없어. 근데 우리가 센에서는 했던 거예요. 이거 알겠니? 센에 나왔던 거. 센에서는 뭐였냐면은 빈칸 뚫어 놓는 거. 그거 채웠던 거 기억나니? 증명하는 거? 그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온 김에 한번 보여줄게. 이거 어떻게 증명하는지. 제일 속편한 거는 양변제곱 하는 건데 양변제곱 하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아까? 언제 안 된다 했죠? 부호를 모를 때. 알겠지? 자 얘는 확실하게 뭐예요? 양수거나 0이지. 맞아? 얘는 부호를 아는 거야. 근데 얘는 때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케이스를 분류할 거냐면 첫 번째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얘 무슨 수 된 거야? 양수가 된 거야. 그럼 이제 양변제곱 해도 돼야 안 돼? 이젠 되는 거예요. 양변제곱 합시다. 얘 양변제곱 하면은 x제곱 그냥 제곱 나오겠지. 2xy에다가 더하기 y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뺄 거야. 그러니까 양변제곱이라는 게 제곱해서 빼겠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럼 얘도 제곱해봐. 그럼 얘 그냥 제곱하면 x제곱이랑 똑같고요. 얘도 제곱하면 y제곱이랑 똑같고요. 다만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xy 이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알겠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알겠어? 왜냐면 이걸 통째로 제곱한 거기 때문에 얘는 제곱이 되고 제곱이 됐을 때 이런 모습이지만 곱하는 거에서는 절대값이 사라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은 사라지고 남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절대값 xy 이게 남는 거야. 그럼 이거 2로 묶어볼래? 묶어주면 절대값 xy에서 xy를 이렇게 뺀 게 나오겠죠. 얘들아
xy가 만약 양수였으면 얘 그대로 나오죠. 그럼 얼마가 돼버려? 0 돼버려. 만약 얘가 음수였다고 해봐. 그럼 얘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달구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몇 xy 돼? 2xy. 근데 xy가 음수이다가 지금 가정이었죠. 그럼 그 음수에 마이너스 2가 붙어있으니까 양수야 음수야? 양수인 거야. 그래서 얘네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와요. 지금 내가 한 말 이해했니? 지금 약간 다들 살짝 버퍼링 걸렸거든요. 다시 보여줄게요. xy가 만약에 음수면 얘 어떻게 나온다고? 마이너스 달구. 그럼 여기 뒤에도 이거니까 계산 결과가 뭐가 돼? 마이너스 2xy가 될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뭐가 전제야? 음수지 음수. 음수에 2가 붙어있어. 그럼 부호 뭐야? 양수겠지 양수.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크다는 방금 했던 거일 때 발생한 거고 같다는 뭐일 때야? 이거 그대로 나왔을 땐 0 돼버리니까. 알겠니? 해보니까 벌써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x랑 y가 뭐 했을 때? 똑같은 수였을 때는 얘도 0이고요. 얘도 얼마예요? 0이 돼요. 그렇지 않니? xy가 똑같은 뭐 3, 3 들어갔다 쳐봐. 좌변 얼마 나와? 3, 3 넣어보면 0 되지? 여기도 3, 3 넣어봐. 얼마 나와? 0 나오지? 둘이 같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없잖아 등호가.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만약 등호 있었으면 뭐겠니? 맞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왜 맞냐면은 그래서 요거까지는 했고 아직 우리가 안 했어. 다 끝낸 게 아니야. 두 번째, 중간에 이미 아닌 게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고 해버린 거고요. 두 번째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절대값 x가 절대값 y보다 뭐 할 때? 작을 때도 있을 거라고. 그럼 얘가 뭐야? 음수지. 야, 생각해봐. 좌변은 무조건 0보다 뭐 한 놈이야? 크거나 같지? 얘는 뭐가 됐어? 지금 가정상 음수가 됐어. 그럼 음수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 당연히 뭐 하겠니? 당연히 크겠죠. 그땐 이거 무조건 성립해요. 그래서 두 번째 거일 때는 반드시 성립한다라고 그냥 말해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등호만 있었으면 이거 맞는 건데 등호가 없어서 틀린 거예요. 자, 지금 디귿에서도 뭐였어요? 등호가 없어서 틀렸던 거였지. 맞니? 등호 하나 때문에 맞았다 틀렸다가 바뀌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너네가 그냥 급한 마음에 풀어버리면 틀릴 이유가 너무 많아요. 여기는. 알겠지? 그러니까 숙제를 할 때 제발 좀 천천히 좀 해. 그러려면은 숙제를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여유를 갖고 해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학원 오기 직전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요. 학원 오기 직전에 숙제하는 게 제일 안 좋아. 알았지? 그러지 말고 수학에 좀 이게 투자를 좀 해주세요. 애정을 좀 주고. 어렵잖아 수학. 안 어려워? 어렵지? 어려우니까 시간 투자 많이 하라고. 알겠어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왜?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잔소리하고 있네. 해봤어? 진짜 열심히 해봤냐고. 그래도 안 되면은 할 말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알겠죠? 진짜 열심히 한번 해봐요. 근데 그러려면은 따! 오! 피난다. 종이에 베었습니다. 종이. 아파. 뭔 얘기하고 있었죠? 까먹었다. 아파. 얘들아 아파. 피 안 나네? 자, 넘어갑시다. 다른 거 잘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할까? 다 너무 뭐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해본 거 근데 얘도 한 건데 얘들아 이미 다 했다 우리가. 뭐 할 게 뭐가 있지? 할 만한 게 없네. 그냥 가볍게 G-146번 봐봐. 그냥 말로 좀 한번 해볼까요? 1번 절대부등식 돼 안 돼? 돼 안 돼? 되잖아요. 왜? 지금 전제가 XYZ는 무슨 수? 실수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고1 때는 습관을 잘 잡아놔야 되거든? 나중에 너네가 고2, 고3 가서도 수의 조건은 계속 중요시 해야 돼요. 알겠죠? 실수래. 그러면 1번은 x제곱이 이미 0보다 크기 때문에 크거나 같기 때문에 거기다 1을 더하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참이고요. 2번 돼 안 돼? 다 집에 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좀 천천히 하라고요. 천천히! 얘들아, 절대값 A는 0보다 뭐 하다가 성질이야? 그래, 등호가 들어가잖아요. 0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x가 마이너스 3이면 0 되잖아.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야. 답이 2번이에요. 알겠죠? 방금 얘기했는데 다들 오케이. 자, 3번. 돼야 하는데 당연히 뭐 일단 되겠지. 답이 나왔으니까. 왜냐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실수를 제곱해 놓은 거라서 0보다 커 나왔다가 맞아요. 4번. 얘는 뭐야? 4번 같은 거 나왔을 때 지금은 답이 2번에서 나와버려가지고 너네가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냥 얘만 단독으로 나왔을 때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뭐야?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 더하기 10 이렇게 돼 있어. 그냥 가장 기본은 오늘 계속 하는 게 뭐예요? 뭐 찾는 거야? 완전 제곱식. 빨리 찾아. 4로 묶어서 x제곱 쓴 다음에 얘는 몇 x야? 3x. 좀 더러워 보이지만 더하기 우린 뒤에 뭐가 필요해? 반의 제곱. 기억나지? 그러면 반이 2분의 3이잖아. 제곱하면 얼마야? 4분의 9야. 근데 더하면 안 돼. 우리 맘대로. 빼줘야 돼. 도로. 그럼 마이너스 4분의 9 곱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9가 되겠지. 그럼 더하기 10까지 하면 얼마 돼요? 뒤에 거 통째로 여기 1 되겠지. 이거 괜찮아? 그러면 앞에 게 4배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전체 제곱 그리고 더하기 얼마야? 1이지. 그게 0보다 크냐 이거야. 크거나 같다야? 크다야? 크다라고 돼 있지. 이거 되냐 이거죠. 이거 되죠. 왜? 얘가 이미 0보다 뭐해? 크거나 같지. 거기다가 1을 더했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커야 돼. 알겠어요? 뭐 이렇게 나왔으면은 증명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면 돼요. 5번은 이거 고승호식이지?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통째로 뭐야? 제곱이었지. 이것도 당연히 등호 있으니까 만족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좀 학습이 됐지? 너희는 계속 문제 풀 때마다 뭐에 조심해야 돼? 등호. 등호가 있냐 없냐를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일 이상적인 건 그거야. 하도 자꾸 그걸 많이 해봐서 시험 때도 빨라져. 그게 제일 좋아. 근데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제대로 안 했어.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어. 근데 시험 때만 갑자기 급해져. 그래서 그 등호 때문에 틀려. 너무 안타까워요. 알겠어요? 너희 알겠지만 쉬운 문제건 어려운 문제건 한 문제당 적어도 4점보단 높지. 정말 막 1번 문제가 아니고서는 거의 다 4점 이상이잖아. 근데 4점 정도면 얘들아 등급이 바뀌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걸로 틀리지 않게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왜 틀리냐면 너네가 그냥 적당히 공부하고 끝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알겠지? 여기 단원의 목표는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돼. 등호 때문에 틀렸으면은 아 내가 이거 아직 모르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뭐야 까비 이러고 넘어가. 그런 습관을 자꾸 가지면 안 돼. 알겠죠?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한번 베이니까 좀 종이가 무섭네. 되게 아팠어요 아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산술기하 나오는데 산술기하에서 뭐 하지? 한번 너네가 G-154번 해봐. 아 그리고 내가 아까 그 예시 하나 적어줬었잖아요. 그거 좀 잘못 썼거든요 내가. 가운데를 곱하기로 썼어야 되는데 더하기로 써버려가지고 그거는 그냥 다음 유형이 어차피 나와서 다음 유형에서 그냥 다시 설명해 줄게. 일단은 G-154 해보세요. 산술기하가 언제 어려워지냐면 여러 개가 막 섞이면 어려워져요. 아니 어렵게 느껴져요.
다들 시골 갔다 왔다 했나? 친척집 다 갔다 왔어요? 지갑이 좀 두꺼워졌겠네? 응? 먼 사람 있니? 난 진짜 멀리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어요? 울산? 진짜 멀다. 부산? 다 머네. 나머지 분들은 어디까지 갔다 왔어? 서울.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명절 때 서울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요쪽 위로 올라가면 안 막혀? 그냥 바로 가요? 그래요? 좋다. 지하철? 지하철 왜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의외네. 서울 그냥 비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어디 갔다 왔어? 유찬이 어디 갔다 왔어? 좋았겠네. 좋겠다 아주. 시윤이는? 인천도 한 2시간 걸리나? 안 막혔어요? 상행선은 안 막히는구나. 나도 큰 집이 여수였어가지고 항상 요즘 안 가는데 항상 너무 힘들었어요. 언제 갔는데? 언제 출발했는데? 당일이었구나. 그래요? 당일에 내려가는 건 오히려 안 걸릴 것 같은데. 눈치 게임을 잘 못했군요. 주원이는? 안 갔어? 아주 편했겠다? 너만 안 간 거 아니면 부모님도 안 가신 거야? 너만 안 갔어? 왜 안 갔어? 갑자기 좀 마지막 단어가 기분이 나쁜데. 게임. 혹시 쟤네들이니? 아니지? 게임 중요하죠. 게임. 그래요. 게임. 잘 갔다 왔으면 됐죠. 그죠? 옛날에 내비 없던 시절에는 진짜 구라가 아니라 나 진짜 다음날 도착한 적도 있어요. 너네 그 시대를 알아? 지금은 내비가 빠른 길 안내해주잖아. 옛날에 그런 거 없었다고. 장난이 아니라 이거 진짜로 옛날 지도책 보고 다녔어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지도책 보고서 아빠한테 지금 빠져야 돼 하면 빠지고 막 그랬었어. 이게 진짜예요. 내비가 없었을 때. 옛날에 뭐 내비가 있었겠니? 진짜 그럴 때 다음날 도착한 적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는 안 걸리는 것 같아. 내비가 있으니까. 자, 해봅시다. 자, 지금 보니까 얘들아, 양수 xy에 대해서 요거랑 요거 해놓고서 지금 최소값 구해달래요. 좀 부담스러운데 일단 너네가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얘야. 왜 체크하냐면 얘들아, 이거 일단은 그냥 앞에 거 생각하지 말고 산술기야 만족하죠? 맞아요? 2배에 둘 곱해볼래? 곱하면 뭐 나와? 9 나오죠. 9 루트 9니까 얼마겠어? 곱하기 3 처리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일단 얘네만 봤을 땐 6이야 최소값이. 그럼 그때가 언제냐가 아까 중요하다 했었죠. 맞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이 한 놈이 뭐가 됐을 때야? 3이 됐을 때겠지. 그럼 x분의 y가 뭐일 때가 최소인 순간이냐면 3일 때예요. 그럼 잘 봐봐. 이거는 x랑 y의 뭐가 중요한 거냐면 비율이 중요한 거지 값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는 잘 보니까 몇 차 형태예요 일단? 2차고 이걸 우리가 함수처럼 생각을 하면은 2차 함수의 최소값 언제 생겨? 꼭지점일 때 생기죠.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요렇게 2차 함수 그려놓고 축이 얼마야? x가 얼마일 때야? 4일 때잖아. 그럼 그때 값이 얼마가 나와? 4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6? 에? 얼마야? 마이너스 16이구나.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내가 2개가 나왔을 때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했었지. 왜 그랬던 거야? 그 예시가 잘못된 예시긴 했었지만 어쨌든 뭐 원리는 똑같으니까 최소인 순간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얘는요, 얘가 최소가 될 때는 x랑 y의 비율이 3일 뿐이지 x값이 얼마다, y값이 얼마다가 정해진 게 아니야. 이해됐어? 비율만 3이면 돼. 근데 여기서 요 값은 언제 최소라고? x가 4일 때. 그럼 요 앞에가 최소가 될 때 여기에 4가 들어갈 거고, 그러는 순간 y는 얼마가 되면 돼? 12라는 비율만 만족해주면 전체가 다 동시에 최소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거야. 알겠니? 그 이유는 다시 뭐라고? 비율이라 그런 거예요. 값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너네 이거를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비슷한 게 나왔을 때 뭐 조금씩 변형이 될 거란 말이야. 돼도 풀 수 있겠죠. 근데 하라는 게 뭐였다고요? 최소 값이 나올 때에 A 값, B 값 구하고 최소 값도 구하래. 그러면 일단은 A는 X가 얼마일 때였어 아까? 4일 때였죠. 이거 4일 때야. 그때 얘 얼마야? 12였지. 그래서 얘가 4고 얘가 10이고 그때 최소 값은 얼마지? 마이너스 16이 앞에 거고 뒤에 게 얼마예요? 6이었죠.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0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뭐 해달래? 싹 더해달래. 그래서 싹 더하면 얼마예요? 6 나오겠다. 괜찮아? 혹시라도 이런 오해를 할까봐, 아니 양수들 해놓은 건데 왜 음수가 최소죠?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마이너스 8x. 뭔 말인지 알겠지? 물론 뭐 얘네만 없고 얘네만 있었으면 당연히 양수가 나와야지. 양수끼리 더해놓은 건데. 근데 아닌 것도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근데 얘가 좀 다르구나. 일단은 G-157번 지금 해보시고 지금 해보세요. 뒤에도 안 나오네. 그냥 다시 써줘야겠네. 그리고 대부분 시험이 12월 초 중이죠. 그러니까 12월 초순 중순이죠. 모르나 아직? 이렇게 학교를 안 가가지고 애들이 학교를 안 가가지고 시험 끝나고 아직 그 정지가 돼 있어요. 모든 상황이 행정적인 게 궁금한 게 많은데. 자, 바로 갈게. 일단 A, B 양수라고 하고 두 1차 함수가 평행이래요. 그럼 당연히 기울기 똑같다는 거니까 이렇게 가자. 지금 B분의 1이 2분의 A라고 하는데 여기서 B 대신에 우리는 그러면 A분의 2를 써도 되는 거야. 그죠? 그거를 여기다 대신 넣을게요. 그럼 여기가 A분의 2가 돼서 이건 어떻게 푸냐면 그냥 전개하면 돼. 얘네들 곱하면 2가 생기고요. 상수항끼리 곱해도 2가 생겨요.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A분의 2랑 이렇게 하면 2A가 생겨. 그 앞에 것들 두 개는 그냥 무슨 값이 돼버리냐면 고정값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라는 거에 영향을 안 줘요. 고정값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뒤에 것만 최소가 되면 된다. 얘네는 당연히 산술기하 적용 가능하고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곱하면은 4니까 2 곱하기 2라서 결국은 4지. 알겠어? 지금 내가 이 빨간색 부분만 한 거예요. 그럼 전체 최소는 얼마겠니? 앞에 있는 4까지 해서 8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됐음? 별거 없죠? 그냥 8이다. 된 거죠? 범준아 된 거야? 뭔가 멈춘 것 같은데? 천천히 해봐. 별거 아니야. 누구나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라서. 나 여기 뒤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얘들아 그 개념 프린트로 잠깐만 다시 가자.
아까 그 설명했던 게 뭐 틀린 설명은 아닌데 아까 왜 안 되는지 이유 설명했죠. 그 이유는 맞아요. 근데 그럼 이제 그걸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내가 그렇게 예시를 잡아버리면 못 풀어요. 알겠지? 그래서 아까 어떻게 썼죠? 요거 하나 있었고 뒤에 뭐였니? 제곱 써놨는데 제곱 하지 말고요. 처음에 뭐라 썼어? 아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요. 몇 x라 썼니? 2x였니? 2x였어? 그 다음 뭐였어요? x분의 4? 이거 8? 이거를 더하면 안 되고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못된 예시는 어쨌든 얘 따로 최소값 2다. 얘 따로 최소값 4가 아니라 얼마 나오니? 8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16입니다 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알겠지? 아까도 말했지만 최소가 되는 때가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정상이냐? 아까 방금 여기서 한 것처럼 전개 다 해줘야 돼. 알겠죠? 이거 전개해봐. 여기 몇 x제곱 나와? 2x제곱 나오고 요거 전개하면 뭐 나와요? x제곱분의 8 나오지. 그리고 요 둘 해주면 얼마가 돼버려? 2. 얘네 둘 하면 뭐가 나와버려? 8 해가지고 고정값이 또 생성이 돼요. 요렇게 산술기하 적용하는 거를 몇 개로? 한 개로 바꿔서 푸는 거야. 두 개로 풀면 안 돼. 왜냐면 두 개로 풀었을 때 거의 뭐 대부분 최소가 되는 순간이 안 맞아 둘이. 근데 최소가 되는 순간이 뭐 할 때도 있겠니? 충분히? 같은 것도 억지로 만들면 만들 수 있어요. 그땐 상관없어. 근데 아닌 게 더 많다 보니까 이렇게 푸는 거를 기본풀이로 알고 계시고요. 얘네만 최소 구해보자. 산술기하 적용하면 어떻게 돼? 2배 곱하면은 x제곱끼리 사라지니까 또 얼마야? 루트 16, 4죠. 그래서 8이 됩니다. 빨간색의 최소가 8. 그럼 전체 최소는 얼마겠어요? 18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아까 내가 여기 플러스로 해버려가지고 풀이가 잘못됐던 거고. 책이 없어서 그냥 한번 했고요. 다시 정리되면 돌아오세요. 책으로. 자, 그 다음에는 G 다시 161번으로 갈까요? G 다시 161번. 한번 해봐요, 이것도. 자, 할게요. 시간이 막 충분하지가 않아서. 뭐 한다 했지? 지금 3A랑 4B랑 더하면은 2래. 양수래, 근데. 얘네들의 합이 이번엔 고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건 전부 다 뭐였냐면은, 어디 갔어? 뭐 이런 것만 봐도 얘네의 합이 고정된 게 아니라 뭐가 고정돼요? 두 개 곱하면 얼마였어? 뭐 16이다. 이런 식으로 상수 나왔었던 거 기억나지? 맞아? 그러니까 계속 곱이 고정돼 있던 건데 지금은 합이 고정된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건데 잘 봐봐. 그냥 내가 순서만 살짝 바꿀게. 산술기하 적용해 볼래? 얘네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2배 루트 이 둘 곱하면 되겠죠. 그럼 12ab 되는 거 괜찮니?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이 가운데 지워. 그냥 얘가 누구보다 2보다 뭐가 돼? 작거나 같대요. 알겠어요? 그래서 2를 약분하세요. 그럼 1보다 이렇게 된 거야. 누가? 루트 12ab가. 자, 그리고 양변 다 양수인가요? 양수죠. 그럼 양변 제곱해도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양변 제곱하세요. 그럼 제곱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12ab. 그럼 ab의 범위가 뭐라고 나오니? 1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려. 그래서 이번에는 합의 값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곱의 범위가 나온 거야. 지금까지는 계속 거꾸로였던 거예요. 알겠죠? 이게 뭐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뭐 하면 우리가 아는 게 나올까요? 두 글자예요. 통분. 왜요? 통분 왜 합니까 이거? A, B 곱할 거고 분해. 분자가 뭐가 돼버려? 3A 플러스 몇 B가 돼? 4B가 되는데 그게 얼마래? 2래요. 알겠지? 그래서 얘가 지금 AB분의 그냥 2인 거야.
근데 걔가 K라는 최소값을 가졌으면 좋겠대. 얘들아, 최소가 될 때는 오히려 분모는 제일 뭐 하겠니? 분모가 뭐 해야 이 전체가 작아져요? 분모가 커져야 돼. 그럼 우린 분모의 최대를 찾아야 돼. 근데 분모 AB는 최대가 얼마예요 지금? 12분의 1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면 그게 K가 되겠지. 최소값인 K.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번모수 처리하면 얼마 돼? 24가 된다. 그래서 K가 24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경험 한 번만 하면은 뭐 알아서 잘 할 거야. 대신 집에 가서 제발 복습은 꼭 하셔야 돼요. 복습을 안 하면 지금 오늘 한 거 의미가 없어요. 아깝잖아. 그지? 그래서 집에 가서 꼭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지? 63번으로 갈까? 163번? 자, G-163번으로 갈게요. 내가 갑자기 마음이 왜 급해졌냐면 빨리 이거 하고서 뒤에 1등급 쪽에서 하나 풀어주려고 하는 건데 빨리 해보자. 자, 바로 할게요. 한 모서리 길이가 6이고 부피가 108인 직육면체를 만들 거래요. 이때 만들 수 있는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의 최소를 구해라. 내가 이거 왜 풀어주냐면 이렇게 말로만 나오면 애들이 잘 못해요. 그 위아래 문제들은 다 도형이 나와 있지. 도형이든 함수든. 그러니까 시각화가 안 돼 있으면 문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요 원래. 알겠니? 그럼 너희가 해야 될 건 뭐겠어? 뭐 해야 돼? 그려야죠. 알겠어요? 제발 좀 그리세요. 자꾸 안 되는데 안 그리고 있으면 좀 답답한 거잖아. 무조건 그려야 돼. 그래서 그려버리면 속 시원하게 해결이 돼요.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고 모레 지금 한 모서리가 6이래. 그냥 우리끼리 뭐 어디를 6이라 할까? 여길 6이라 해볼까? 알겠지? 여길 6이라 할게. 그거 모르잖아 아직. 뭐 AB라고 잡아요. 상관없잖아. 아무렇게나 잡아. 그리고 길이니까 당연히 0보다 뭐 하겠니? 클 수밖에 없어. 알겠어? 그래서 AB에 대한 조건은요 0보다 크다야. 양수야 양수. 양수라는 조건 붙여주고 거기서 나온 조건들 다 한번 적용해볼게. 일단 부피가 108이래. 부피라는 거는 그냥 가로 세로 높이 뭐 하면 돼? 곱하면 되는 거였죠. 이렇게 되는 거야. 6 약분해주면 뭐 나와? AB는 18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묻는 게 뭐니? 만들 수 있는 직육면체의 무슨 길이? 얘들아, 직육면체 대각선이 뭐야? 입체도형에서 대각선 말하는 거는 이거예요. 요거. 우리 저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나? 루트에 a제곱, b제곱, 6제곱 이거였죠. 그거 더하면 돼요. 그것도 그냥 뭐가였냐면은 피타고라스 2번 쓰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여기 6에다가 얘가 필요해. 근데 그게 지금 A랑 B에 대한 피타고라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거 따와가지고 이렇게 써보자.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6제곱 이 될 거고 문제선 이거에 무슨 값을 찾아달래? 최소 찾아달래요. 이거의 최소. 야, 루트를 씌워준 게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안에 있는 것도 뭐가 되면 되겠니? 최소가 되면 되겠지. 근데 이미 이 36은 뭐예요? 또 고정값인 거야. 마치 여기서 아까 이 앞에 있는 숫자들처럼. 그러니까 여기만 신경 쓰면 된다는 소리야. 여기서도 누구만 신경 써? 앞에 두 놈만 신경 쓰는 거지.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2배의 루트 복잡할 때는 다 쓰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AB가 지금 실수다 보니까 미안해. AB가 지금 양수다 보니까 원래는 뭐 씌워서 나와야 돼? 루트 나올 때? 절대값 씌워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루트 안에서 제곱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이런 작업을 머릿속으로 한 1초만 할 수 있잖아. 빠르게 작업을 거쳐서 그냥 2배의 AB로 나온다. 근데 AB가 아까 얼마였어요? 18이었지. 얘네도 36인 거야. 그러면 얘도 최소값이 36. 이 안에 있는 거 전체의 최소값이 72. 루트 씌우면은 그게 답. 알겠어요? 되게 쉽죠? 72가 뭐 곱하기 뭐죠? 36 곱하기 2잖아. 6루트 2가 우리가 찾던 최소값이 되겠다. 근데 객관식이라서 1번이다. 이해돼요? 별거 없죠? 그래서 그림 그려서 그냥 풀어주시면 된다. 넘어가도 돼? 할 수 있지? 집에서 꼭 그려서 풀어보세요. 다시 넘어가고요. 이제 산술기하러 갈게요.
코시 슈바르츠로 갈게요. 일단은 166번으로 가보자. 자, 거기서 실수 xy의 밑줄 좀 치세요. 그러니까 너네가 부등식 문제 나오면은 두 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산술기하거나 코시거나. 근데 걔네를 구분 짓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겠니? 이런 수의 조건이에요. 알겠지? 계속 산술기하는 뭐라는 조건이 붙어요? 양수라는 조건이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계속 붙어야 돼. 근데 얘는 안 붙어요, 그런 게. 그래서 만약에 헷갈리면은 그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봐봐. 코시는 벌써 유형이 몇 개밖에 없니? 2개밖에 없고 문제도 5개밖에 없어요. 끝이야, 이게. 알겠어? 대부분 교재가 다 이래. 그렇다고 코시에 쉬운 거밖에 없냐? 그렇지가 않아. 그 나중에 내가 2019년도 성문고 기출 중에 코시 슈바르츠 문제인데 꽤 어렵게 나온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많은 애들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나중에 내가 예시로 보여줄 테니까 그거 하나 풀 줄 알면은 코시는 걱정 안 해도 될 정도. 알겠지? 그거보다 복잡하게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서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내가 뭐 한다 했죠? 66번에 요게 1이다. 그래놓고 3x 더하기 4y 이거의 최대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뭐 할 거냐면 아까 우리 코시 공식이 뭐였니? 근데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걸 까먹으면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였지. 그럼 지금 너희들 눈에는 얘가 저 우변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서 뭐 할 준비를 해놔야 되냐면 제곱을 할 준비를 해놔야 돼. 그럼 하나씩 완성을 해보는 거야, 거꾸로. 그럼 이 앞에는 x랑 y에 뭐가 들어가야겠니? 개수들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누가 들어오면 돼? x제곱, y제곱. 그래서 이거는 제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코시 중에서. 근데 내가 자꾸 왜 말을 이렇게 애매하게 붙여주냐면 지금은 내가 이거를 너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얘를 보고 그냥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뭘 보고 만든 거냐면 얘를 보고 만든 거야. 나한테 지금 제시된 모습이 이거였기 때문에 여기 자리를 이렇게 쓴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개수 3과 4를 여기다 끌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가 4랑 뭐 예를 들어서 4랑 9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저기 왼쪽에 잡아서 가져오는 게 모양이 달라져요. 알겠죠? 근데 그렇게 바꿔버리면 바꿀 게 너무 많아서 그게 아까 말했던 그 예시거든요. 성문고 기출. 그래서 그거는 그때 나중에 한번 보여줄 테니까 일단 지금은 내가 요거를 이렇게 쓴 이유는 얘 때문에 썼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알겠죠? 이제 해볼게. 얘 얼마야? 25예요. 얘 얼마래요? 1이래요. 그 얘 지금 우리가 찾는 거거든? 너무 복잡해 근데 생긴 게. 더러워. 그래서 A라고 그냥 바꿔놓고 이렇게 할게. 그럼 그냥 이거 뭐야? A에 대한 그냥 부등식이야. 알겠지? 너네 이런 거 풀 때 너네 이런 거 했잖아. x제곱이 25보다 작다 풀면은 물론 정석은 이거거든? 25를 넘겨. 그럼 이게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죠. 인수분해 해가지고 x가 누구랑 누구 사이다? 마오랑 오 사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 폼이 절대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방금 썼던 거 머릿속에 있다 가정하고 그냥 뭐라고 하면 돼? a가 누구랑 누구 사이다? 마이너스 5랑 5 사이다. 그냥 바로 가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 최대값이 얼마야? 5겠지. 답이 5인 거야. (169도) 아마 잘 할 거예요. 별로 방금 한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 안 꽈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고지고대로 풀면 되고요. 170번은 3개짜리에 대한 뭐야 이거 과정이? 증명이야. 근데 2개짜리 아까 우리 그 증명했던 거 기억나요? 그거랑 똑같거든요. 집에서 한번 해봐요. 알았죠? 따로 안 할게요. 남은 거는 숙제로 하시면 되고. 자, G-188번 그거 하려고 한 건데 걔 한번 지금 풀어봐. G-188번
그게 아마 우리 내신 기출문제집에 있었을 거예요. 중간고사 대비할 때. 근데 내가 풀지 말라 했거든요. 한 문제 있었는데 못 걸러가지고 그거를 걸러놨어야 되는데 그게 산술기하 문제라서 그때 못했던 건데 한번 산술기하라는 힌트를 가지고 풀어보세요. 막상 설명을 들으면 엄청 어려운 문제 아니야. 거의 막 겁주려고 막 1등급 뭘 해놨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 알겠지만 진도는 어쨌든 빨리 끝날수록 좋아서 계속 그냥 타이트하게 나갈 거니까 아마 내 그 계획으로는 11월 초면은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끝나면 바로 내신 대비할 수 있게 해서 4주 정도는 넉넉하게 해야. 왜냐면 대부분 빠른 학교가 12월 초일 거거든? 시험이? 뭐 우선고는 11월 18일인가 그런데 우선고 없어가지고 다행히도 우선고는 그게 없었어요. 겨울방학에. 힌트를 주자면 넓이입니다. 넓이. 힌트는 넓이. 지금이 52분인데 55분에 시작할게요. 그때까지 한번 해봐. 아, 그리고 주말 테스트 언제 볼지 좀 보내줘.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하루 종일 비가 오네요.
자, 이제 해보자. 푼 사람 있니? 이거 아마 한 번 풀면은 다 잘 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거의 뭐 풀어본 사람은 무조건 맞춥니다. 변형도 되기가 힘들어서. 자, 아까 말했듯이 넓이가 힌트인데 뭐냐면 일단 얘들아 삼각형 ABC의 넓이를 그냥 우리 구해보자.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 넓이를 구해보면은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했었죠. 2분의 1에 얘랑 얘에다가 사인 낀각, 그거 기억나지? 그래서 그 공식 써주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30도 해주면 돼요. 혹시 사인 30을 기억을 못하는 건가? 사인 30 얼마야? 2분의 1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분모에 4가 생겨가지고 약분 해주고서 하면 얼마가 돼? 2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넓이를요, 우리 지금 얘네들이 필요하잖아. 이렇게 쪼개는 거야. 근데 이때는 이 두 삼각형의 넓이를요, 그냥 아주 클래식한 방법으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걸로 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봐봐. 요 2분의 3이라는 넓이는 2분의 1에 얘네 먼저 해보면 3 곱하기 이제 높이가 pn 길이가 되는 거야. 그 pn이 하필 여기 분모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b라고 잡자. 그 얘가 이제 b가 되겠지. 여기다 b 써주면 돼요. 그리고 밑에 삼각형은 뭐예요? 파란색으로 그려볼게. 요 삼각형이야. 그럼 얘도 밑변이 2고 높이가 요건데 걔를 우리가 a라고 합시다. 얘를 a라고 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또 2분의 1에 밑변이 2였고 여기다 a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a랑 b에 뭘 알아낸 거냐면 합이 얼마다를 알아낸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쁜 합은 아니에요. 앞에 뭐 개수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 어쩔 수 없고 하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요거의 최소를 구해달래. 그러니까 a분의 저 ab가 얼마지? 2인가? 더하기 b분의 3 이거의 최소를 구해달래.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일단 얘부터 정리를 해보자. 얘가 2분의 1로 묶으면 뭐가 되니? 2a 더하기 3b가 되고 그게 지금 2분의 3이래. 그럼 요거 분모 사라지면은 요만큼 우리 뭐라고 답할 수 있어? 3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거 괜찮아요? 얘들아 이거 또 뭐 할래? 통분해 볼래? 통분하면 어떻게 돼? 아 이건 통분하면 안 되겠다. AC가 지금 3이잖아. 얘는 그냥 가자. 이거 산술기하 하면 어떻게 돼요? AB분의 뭐야? 바보 아니야. 2배의 루트 AB분의 얼마가 돼요? 6인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이해됐어? 이렇게 써볼게요. 얘를 우리가 찾는 목표라고 해서 K라고 일단 잡아놓을게. 그리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2A 플러스 3B가 3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얘네 통분해봐. 그럼 분자가 뭐가 생성이 돼요? 3A 플러스 2B지. 얘랑 안 맞아.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거 중에 맞는 거 했던 거 기억나요?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푸는 게 좋아. 알겠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맞아서 어떻게 풀 거냐면은 얘네 둘을요 곱하세요. 알겠지? 자 곱해보자. a분의 2에다가 더하기 b분의 3 요거랑 제 곱하라고 2a 더하기 3b를 곱하는 거야. 근데 써놓긴 해야 돼. 뭘 써놓냐면 얘 아까 뭐라고 잡았지 우리? 얘 뭐라고 잡았어? k라 잡았죠? 얘 얼마예요 지금? 3이죠? 그럼 몇 k야 이거? 3k 일단 써놔. 그 다음에 이거 전개 좀 하자. 얘 전개하면은 4가 생성되고 이렇게 전개하면 뭐가요? 9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요거랑 얘를 곱하면은 a분의 6b가 나오고요. 얘네 둘을 곱하면은 b분의 6a라고 나오겠지. 얘네가 지금 3k야. 우리 지금 목표가 뭐야? k의 최소니? 최소값 찾는 게 목표예요. 요 최소값 찾는 거. 알겠어? 뭐 해야 돼? 산술기하겠죠. 그래서 산술기하로 갑시다. 요 녀석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2배의 루트 곱해봐. 6의 제곱이 돼요. A, B는 서로 약분돼. 괜찮아? 그래서 얘네가 얼마가 돼? 12가 돼요. 빨간색 부분만 12가 된 거야. 그럼 전체는 12에다가 얘 얼마야? 13이잖아. 더하면 얼마 돼요? 얼마 나와요? 25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3K가 25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예요. 그럼 K는 누구보다? 3분의 25보다 크거나 같다 가 될 거고, 분자분모 뭐 해달래? 더 해달래요. 더하면 얼마 나와요? 28 나오겠다. 괜찮아?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28이다. 한 번만 경험하면은 안 까먹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기출문제에 몇 번 등장했던 거라서 그냥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숙제로 자이스토리랑 마플, 근데 마플 다 푸는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좀 낼 테니까 숙제 좀 철저하게 잘 해오세요. 넘어갑시다.